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상속을 받게 됐는데, 네. 좋으시겠어요. 좋아야 되는데 이게 네. 네. 안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 뭐가 안 좋나요? 이게 원래 보통 상속을 받으면은 네. 재산을 보통 받아가지고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해서. 네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네. 다 빚이에요, 상속이. 이럴 경우에 빚이 많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상속 네.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속 포기요? 네. 상속 포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가요? 네. 이 상속을 받게 되면 네. 빚을 상속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군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서울 가정법원 통계로 보면 네. 그 4천 건 정도. 오. 예, 상속 포기를 하는 분들이 네. 4천 건 정도 돼요. 굉장히 많군요. 네네. 그런데 한 10년 전에 2008년, 9년 이 정도 통계는 2,500건 정도였어요. 근데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상속 포기는 많아졌죠. 예.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들 저같이 빚이 많은 경우가 빚이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상속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는데 한정 승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정 승인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상속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네. 이제 사망자가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분의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되거든요. 네. 방금처럼 빚이 많이 상속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재산, 네. 빚도 재산이죠. 네. 예, 빚도 재산인데 이런 재산이 상속이 되면은 네. 그 상속인들이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상속 개시가 있는 날은 이제 사망한 그 날짜가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이 되는 날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네.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3개월 이내에.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승인하면은 상속 승인. 네. 그리고 포기하면 상속 포기.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승인, 상속 포기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게 하나를 되는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 상속 물려받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단순 승인인데 승인 중에서 단순히 뭐 승인한다. 네. 이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승인이 된 거네요. 별도로 법원에다가 뭐를 승인 신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놔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순 승인인데 단순 승인 말고 내가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 3개월 이내에 나는 그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겠다. 그러니까 빚이 1억이 있어요. 빚이 1억이 있는데 내가 받은 재산이 금덩이 하나를 받았어. 금덩이 하나를 받았는데 이게 한 5천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은 나는 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빚이 있으면 빚은 안 받겠다고 되나요? 빚만은 안 받을 수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줄 건 주겠다. 예, 그런 게 이제 일반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3개월 이내에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은 그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에. 이제 그게 승인이고 다른 한 가지가 이제 상속 포기죠.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 아예 안 받겠다. 그게 포기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속은 순위가 있잖아요. 상속은 순위가 있어서 먼저 배우자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은 아들, 딸 밑에 손자, 그 뭐 증손주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혈연 관계를 타고 내려가는 게 이제 1순위 상속인인데 그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만약에 포기했다. 그럼 이제 2순위 상속인인데 그때는 이제 직계 존속이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상속 포기하면은 그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넘어가는군요. 이제 그렇죠.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순위 상속인한테 상속이 돼요. 그럼 이제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 직계 비속의 입장에서 사망한 분의
그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쭉 직계 존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오래 사신다 하면 네. 그럼 이제 그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속 순위가 올라가고 그분들이 만약 안 계시다 그러면 네. 이제 3순위로 가서 형제자매들 사망한 분의 형제자매들한테로 상속이 넘어가죠. 예, 그렇게 되고 4순위까지 이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상속이 계속 타고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를 보면 좀 지나치게 네. 어떤 그 유가족이라고 할까요? 그 관련자들에게 네. 그 빚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타고 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게 돈을 받겠다라는 이런 네. 것들이 있죠.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상속순위가 넘어가거든요. 내가 포기를 하면은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네. 일단 선순위 상속인들이 그 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승인을 하게 되면 그런 한정 승인을 해도 안 넘어가나요? 그렇죠. 그것도 승인이니까요. 승인의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한정 승인은 보통 네. 이 재산, 적극 재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네.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하면 한정 승인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상속을 내가 받는데 이분이 빚이 많은지 네. 재산이 많은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봐도 잘 모르겠고. 조사를 해도. 네, 예. 네. 왜냐하면 이 보통 이제 돌아가시면 네. 재산 조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금융연합회라든가 뭐 네. 이런 곳에 아니면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동사무소든 뭐 그 동사무소, 네. 읍사무소, 면사무소, 뭐 세금 같은 거는 시청이나 이런 곳에 가서 네. 그 조회를 하면은 네. 그 미납금 같은 게 나오겠죠. 예, 세금도 나오고 부동산, 뭐 토지 소유 관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뭐 예금이니 보험이니 이런 것들은 금융연합회, 뭐 우체국, 전국은행연합회 이런 곳에 다 들어가면은 네.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일반 채권 채무 관계는 좀 그 당시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법적으로 막 분쟁이 생겨가지고 빚이 있니 없니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어디에서는 받을 돈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상속 포기를 하기는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이게 또 아니 오히려 저기에서는 재판에 져가지고 빚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다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빚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아까 승인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개월 이내에 내가 지금 포기를 할지 이게 단순 승인을 할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특별 한정 승인이요?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내가 빚이 더 많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과실 없이 중과실 없이 이렇게 알게 됐을 때부터 다시 또 3개월 이내에 이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정 승인도 많이 신청을 해요.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을 더 많이 하죠. 그렇겠네요.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숫자는 비슷한데 그 한정 승인도 한 4,000건 됐어요. 18년에 가정법원에서. 그리고 또 한 10년 전에 한정 승인권도 역시 한 2,500건 정도 되는데 상속 포기보다는 조금 더 한정 승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고 왜냐하면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은 이유는 상속 포기를 하려면 전부 다 사촌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포기가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촌까지 찾으면 엄청 많아요. 보통은 이게 친척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인척은 어차피 상속가 안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한정 승인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 둘 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일단 한정 승인도 승인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너가 상속 받았으니까 빚을 내놔라, 변제해라 이렇게 재판을 건다거나 하면 일단은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라는 게 뭐죠? 갚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갚으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갚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단순 승인을 하면은 상속받은 채무하고 나의 고유 재산이 섞여요. 빚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뭔가 있다고 네. 금한덩이가 있어. 네. 근데 나의 그 다른 재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상속인의 채권자. 네. 그러니까 원래 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나한테 네. 나의 어떤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재산 단순 승인을 하면은. 단순 승인을 하면. 네. 근데 한정 승인을 하면은 네. 빚은 생길 수 있지만 아. 나의 개인 재산에다 압류를 하진 못해요. 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그 판결문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상속인이기 때문에 네. 상속세도 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쵸. 예, 세금이 상속세도 있겠죠? 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에서 아예 배제되거든요. 예,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네. 처음부터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네, 아예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대신 이제 상속 포기가 깨끗하게 되면 좋은데 그 네. 뒤로 계속 타고 가는 게 문제가 있죠. 네. 이거 특히 주의해야 하실 점이 네.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네. 그 다음에 상속 순위자가 누굽니까? 제 형제가 아니고 네. 나의 자식들이죠. 자식이. 예, 나의 제 자식들. 자식으로 넘어가는군요. 예, 나의 자식들로 넘어가거든요. 아. 그럼 보통은 이제 미성년자들이 많고 그렇죠. 보통 그러면- 돌아가시는 때가 이제 할아버님 네. 아이들의 할아버지나 증조부께서 돌아가시거나 중조부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의 자식들한테 같이 또 상속이 1순위로 되는 거거든요. 미성년자여도 예, 다 일단 넘어가죠. 상속은 그 태아일 때도 태아일 때도 되나요? 태아가 상속을 받습니다. 아, 태어나지도 예. 않았는데요? 네, 나중에 아. 태어나면 소급해서 다 아, 받게 돼 그래요? 있어요. 이게 태아가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면 상관이 없지만 태아일 때도 이제 받을 수가 상속을 있군요.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럼 제가 포기하면은 네. 제 자식들 네, 것도 제가 다 포기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같이 포기 신고를 같이 해야 해야 되는 되겠네요. 거죠. 그런 아.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포기를 했어요. 네. 배우자하고 이제 배우자도 같이 해야겠죠, 당연히. 아, 그렇죠. 배우자하고 나하고 내 자식들까지 상속 포기를 하게 됐을 때, 그럼 이 순위는 존속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존속으로 올라가면 지금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네. 하면 그분들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네, 선순위 그쵸.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해놨는데 이제 그분들은 뭐 잘 신경 안 쓰시고 나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네, 뭐 이런 그러다가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시골에 계시거나 하면은 네. 그냥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단순 승인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네. 내가 포기를 하면은 네, 네. 나라에서 그 다음 순위 네. 사람한테 연락을 제대로 해주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그러면 없습니다. 나도 네. 모르게 단순 네. 승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생기겠지만 네. 단순 승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빚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뭐 시골에 계신 아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단순 승인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또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다시 또 또 어떤 다시 상황이 돌아오겠네요. 되냐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죠. 그죠? 다시 돌아오게. 예.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때 다시 또 상속 포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안 하면 결국은 네. 약간 쿠션처럼 방심하면 네.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아, 이걸 항상 약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1순위 상속인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대표적으로 네. 한정 승인을 받고 한정 승인.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한정 승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정 승인을 했는데 일부 재산이 남아 있다고 해봐요. 네. 재산이 남아 있으면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를 임의로 채권자들한테 재산을 분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 그렇죠? 받은 거를 예,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네,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채권자 공고라는 걸 합니다. 일간신문에다가. 일간신문에다 또 공고해야 되나요? 채권자들. 요즘 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나요? 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런 데 안 되고요. 네이버에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에 공고란이 있나요? 없군요. 네이버에 공고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내가 한정 승인을 했다. 채권자들은 나한테 알려줘라. 해가지고 이거를 우선순위 채권자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네.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선순위니까. 야, 그 사람들이 네. 그걸 보고서 네. 찾아올 수 있나요? 보통은 그쵸? 못 오죠. 못 근데 오죠. 공고 네. 최고를 했는데 못 오면 네. 나중에는 이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네. 안 오면은 빠져도 면책이 되는 면책이 거죠. 돼요. 예, 면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이거죠. 할 그렇군요. 만큼 했다.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전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내가. 물려받을 게 없다. 예, 분배해 줄 게 없다. 그러면 굳이 뭐 공고 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네. 분배할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절차가 없어지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는 네. 뭐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를 하면 뭐 하나요? 물려받 뭐 나눠줄 게 분배할 없으니까. 게 없으니까. 그럼 왜냐면 뭐 예, 상속 포기하는 거랑 뭐 마찬가지네요. 그런 형태가 그렇죠. 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받는 게 없으면.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라 하는데 재산이 0원이었으면 예,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속 재산 대상 재산이 무엇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네. 어떤 것이 상속 대상 뭐 금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예, 부동산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네. 보험금. 보험금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인 것 같나요? 어떤가요? 보험금이요? 네. 보험 받을 것입니다. 보험금이 상속 재산. 네. 근데 보통 보험을 들면은 네네. 그 보험금 누가 받을 건지 원래 쓰지 않나요? 그걸 이제 보험 수익자라고 하고 보험 수익자. 보험 계약한 사람은 이제 피보험자죠. 네.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 누구한테 사고가 날 것이냐 이게 피보험자고 네. 돈은 누구한테 줄 것이냐고 보험 수익자인데 수익자. 네. 보험 수익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 수익자 네. 보통 이제 뭐 배우자나 자녀들로 해놨다고 하면은 보험 수익자가 피사망인이 아니면 피상속인이 아니면 상속 재산은 아니에요. 상속 재산 아니고 그냥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자기가 받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속 재산이 되는 재산으로 거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유족연금 이런 게 있어요. 유족연금. 연금. 공단에서 나오는 네. 그것도 상속 재산은 아니에요. 연금. 상속 재산이 아니고. 네. 그 상속 재산이 무엇인지 이거를 또 하는 것도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1순위 상속인의 어떤 배우자 있잖아요. 네.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혼인 신고는 안 했어. 하지만 누가 봐도 배우자야.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요? 받을 수 네. 우리나라 법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받을 수는 없어요. 받을 수는 못 없는데 받군요. 대신 사실혼 배우자 같으면은 유족연금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유족으로 봐줘요. 그래요? 그런 게 있고 또 예외적으로 이 임대차 관계를 맺었다. 네. 내가 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혼 배우자가 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그런 좀 특별한 지위에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 사항이 있고 뭐 예외적으로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 같으면 다른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 뭐 위아래 친척이 다 없다 하면은 특별 용고자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그 사실혼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어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1순위는 아니지만 최후의 어떤 최후 순위로 국가보다는 앞선다. 국가보다는 앞서요. 그런 대단한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뭐 대습 상속 관계도 있는데 이 대습 상속은 뭐 오늘은 생략하는 걸로 그렇죠.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속 포기를 생각하신다면 사촌까지 같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의 자녀들까지도 상속 포기를 항상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해야 되고 혹시 늦었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정 승인. 예, 예. 2순위는 이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승인하는 네.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부터 네. 그때부터 3개월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 시기를 잘 생각하셔서 상속 포기를 또 하시거나 보통은 이제 동시에 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저 예전에 동시에도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가. 그래 서류가 많아요? 예, 많아지는데 하여튼 상속 포기를 그렇게 하실 때 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냥 한 번에 할 때 다 같이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러려면 이제 외국에 꼭 살아 계신 분이 있어요. 외국에요? 예, 주로 이제 그렇게 상속 포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한두 분은 미국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가신 분들이 또 꽤 되니까 그분들이 또 이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안 있죠. 되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안 날로부터 하여튼 하게 되는 거니까 모를 수 있으면 모르고 잘 안 있다가 빚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할아버지,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현재 국적이 미국이야. 그러면은 미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거고, 그 사시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면은 우리나라 변호사하고 상담하실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면 국적에 따라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돌아가시는 분의 국적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얘기는 다 우리나라 법이었고 돌아가신 분이 한국인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뭐 상속받을 게 있다 하면은 이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그거 다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그리고 포기보다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한정 승인을 받아놓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정 승인 아까 전에 상속 포기할 경우에 뭐 서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정 승인 같은 거 할 때도 뭐 서류가 복잡한가요? 한정 승인 서류가 조금 더 많죠. 왜냐하면 재산 상황을 첨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상속 포기는 재산 내역은 없어도 됩니다. 무조건 포기하는 거니까. 한정 승인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재산 관계를 조사해서 그걸 첨부를 해야죠. 그러면 이런 거 뭐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한정 승인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필요 서류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해서 가나요?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까운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면은 그렇군요. 신 변호사님도 그런 일 맡아서 해주시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좀 싸게 되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맡겨야 되겠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